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8일 오전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지난주부터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하고 나서 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옆으로 기는 게 최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열려있기는 12,500, 12,300까지도 최대한 열려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그 시각 그대로 유효합니다. 일단 어제는 1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밤의 끝은 붙잡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상당히 그러니까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만약에 옆으로 다시 기는 흐름 나오면서 13,000포인트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처럼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양봉 정도 하나를 띄우면서 뭐 아니면 도지 정도라도 띄우면서 옆으로 기게 되면 13,000포인트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은 아프지만 짧고 굵게 끝나는 경향이 있고요. 기간 조정은 아프기는 덜하지만 길게 질질질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중요한 매크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수의 어떤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그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차익 물량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이냐가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기는 옆으로 기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주 잭슨홀 이후에 그때까지 오르지 않고 옆으로 기어주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조금 일부 정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정도의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잭슨홀 이후부터 다시 반등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잭슨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밀릴 겁니다. 그때 밀릴 때는 조정 강도가 제법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일단 어제 나왔던 이제 경제 지표 잠깐 보게 되면 7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일단은 선센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이제 좀 하락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둔화되는 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나 또는 가솔린, 휘발유 이거 사용이 이제 구매가 조금 둔화되면서 약세를 기록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정도는 아닙니다. 대신 이것도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워낙 가솔린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에 돈을 쓴다고 이제 최대한 자동차를 안 굴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과거보다 더 늘어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소비를 줄이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비를 줄여나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좀 감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어, 어떤 조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경기 둔화의 조짐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런 정도. 뭐 크게 나쁜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보다는 떨어졌지만 컨센보다는 훨씬 더 상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조금 아까 소비가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둔화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지표 발표로 뭐 지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떠들었던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별로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동안 별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파월 의장이 거의 얘기를 다 했는데 혹시나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은 또는 립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시장에 얘기했던 게 있는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음, 유심 있게 한 줄 한 줄을 봤어야 되는 건데 특별한 내용 없었고 파월 의장도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했던 얘기 그대로 의사록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요. 별 내용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긴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 꺾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적이었고요. 다만 최근에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일정 정도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지만 과도한 정도는 막아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선에서 경기에 대한 신경도 쓰겠다. 즉 긴축 정책을 좀 완화시킬 여지 그대로 보여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 기자회견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서 50bp 인상 가능성 9월 달에 50bp 제가 이건 뭐 그 6월, 7월, 8월 계속 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시장에서 75bp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후 상황들 진행되는 거 보면 결국 50bp 25냐 50이냐 가지고 고민하지 50이냐 75냐 가지고 고민할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거의 50이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5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 다시 나타났고요. 이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지수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다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사든지 팔든지 그냥 바로 우리는 계약서 쓰고 그냥 그걸로 끝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숙려 기간이 좀 필요하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할 때 8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한 2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것저것 살펴보고 쭉 계산을 해본 다음에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모기지 금리 상당히 높은 상태고 경기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물가 높은 상태고 야 내가 이거 월세 집세 이 집을 사고 나가지고 이자 비용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캔슬 구매 취소하는 이 비율이요 한 17%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7월에 한 7.5%였다고 하는데 10%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도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자금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부동산 가격 자체도 이전보다 낮게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더 낮게 매도를 해가지고 매매가 되는 거래가 되는 이런 비율도 7% 이상 거의 8%에 가까운 육박하는 손해를 보고라도 파는 이런 정도의 상황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일조했던 부분들도 역시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건설 쪽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의 방점을 찍는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하나 나왔던 게 영국의 CPI 와 10%를 넘겼죠. 이거 어제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도 일정 정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일단은 유럽 지역 쪽에 경기 침체 확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55% 이상 확 올라가 버렸는데, 일단 유럽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지금 개선될 수 있는 뭔가의 조짐이 나와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지금 일단 첫째적으로 에너지 가격, 뭐 지금 뭐, 그 원유 쪽 조금 잠잠하게 잡히려고 하니까 또 천연가스 뛰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는 유럽은 지금 조금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럽 쪽 향해 수출이 많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태다. 아마 경기 침체로 돌아서게 되면 내년 1년 유럽은 계속 최소한 내년 1년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러 전쟁이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관련해서는 일단은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요 구간에서 옆으로 길지 아니면 한번 내려갔다 오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다. 바꿔 얘기하면 미국이 내려갔다 온다 또는 옆으로 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요. 초반에 강한 눌림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 참 진짜 제 같은 경우 정말 좀 아쉬웠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었던 게 화가 치미는군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게 어제 나 혼자만 레벨업도 아니고 나 혼자만 레벨 다운을 했었죠. 아시아 시장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락을 할 명분, 어제 그렇게 떨어질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좀 아쉬웠던, 화가 더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대략 9시 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오늘 장중 변동성인 거고요. 원래는 오늘 어제 우리가 일정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양호하게 아주 견조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견조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약보합권 정도로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올라왔던 이 구간에서의 반등 강도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1차 바닥 잡기 신호가 나온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하다, 애매하다, 아직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지없이 한번 더 찍었고요. 요 이후로 조금 애매한 게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다. 금일 바닥의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후 일단은 반등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건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외국인입니다. 오늘 지금 기관 1,700억 지금 매도 중인데요. 차익 거래도 지금 상당히 좀 있는 상태고요. 한데 1,700억 매도 중인데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양매도 정도에서 뭐 지금 1,700억까지 늘어났는데도 지수 올라가잖아요. 외국인들 코스피 거의 뭐 이 매수도 매도도 아닌 이 상황에서 한 470억 샀고요. 특히 중요한 건 선물입니다. 선물 장중에 2천억 가까이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요 반등 구간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잖아요.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모멘텀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기존에 상반기 때 너무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소 지금 1년 이상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도 떠나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현재 큰 손은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거의 힘 못 쓰고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약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다 우리나라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한 얘기 오늘도 뉴스가 나왔고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뭐 합니까? 벌금 뭐 나오는 그 처벌 수위가 워낙 낮은데 뭐 한 몇백억치 불법 공매도로 해먹고 나서 뭐 1억 몇천만 원 벌금 내고 말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공매도 작년이죠. 작년 5월에 공매도 제기할 때 불법 공매도 걸리면 외국처럼 정말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진짜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이 수기 규제, 수기로 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요. 업틱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 기술적으로 못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다른 나라들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업틱률 위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그 큰 의지를 보여줄지 뭐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시장 흐름 그렇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반등도 일정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이거 방송 들어오고 또 뭐 무슨 뉴스가 하나 나왔는 모양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 이게 그것 때문이겠네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중국에서 낙태 금지하겠다라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출산 장려 엔젤 섹터들 지금 갑자기 지금 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기자재 섹터들도 지금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섹터들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시간대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일단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요즘 말이 많은 좋은 쪽으로 박셀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글과 컴퓨터, 로보티즈, LNF,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서울옥시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컴투스, 유일로보틱스, 시젠, 레이저셀, 현광, 메가MD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540포인트 일단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위에서 옆으로 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그거 안 됐잖아요. 이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하다못해 2500포인트 이거 뭐 중요한 라인은 아니지만 강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자리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자리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장중 이탈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면서 2,500포인트에다 지금 갖다 붙여놓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2,500포인트를 지켜주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좁은 범위겠습니다만 2,500에서 2,540포인트 요 사이에서 옆으로 기어줄 가능성 미국이 13,000포인트 근처에서 기면 여기서 기어줄 가능성 높아지겠고요. 만약 조정이 나와서 12,500, 12,300까지 밀리는 상황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2,460포인트까지는 최소한 열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열려 있기는 2,46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나스닥 미국 시장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얘기는 장 마감 이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